예, 이거 끼니까 이렇게 수다를 못 떨겠더라고요. 예, 참 이렇게 하니까 또 재밌네요.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주는 남자 복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참 떨리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더라고요. 참고로 이 수요베나체 같은 경우는 제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제가 생각 정리 스킬이 나왔을 때 전부터 해서요, 책이 나오고 나서 또 생각 정리 스피치가 나오고 나서 가장 먼저 저를 또 이렇게 찾아주시고 제가 가장 먼저 또 달려오는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또 자리를 마련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제가 책에도 이번엔 넣었는데요, 생각 정리 시리즈가 나올 수 있게끔 또 이게 인연을, 청구습과 인연을 만들어 주신 분이 또 수요베나체의 신성진 대표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박수 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시상식 하는 기분이네요. 예. 저는 오늘 또 기쁜 마음을 가지고 또 왔는데요. 오늘 또 오신 분들이 참 열정적인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5G 나왔잖아요. 그만큼 빠르게 여러분들께서 책을 가장 먼저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수강 신청하듯이 강의도 바로 나오자마자 또 신청을 해 주셨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기대를 했던 게 아마도 오늘 오신 분들이 책을 한 번이 아니라 한 두 번, 한 세 번 정도 읽고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눈을 막 피하시네요. 예. 시간이 좀 짧았나요? 예. 제 기대가 너무 컸네요. 그래도 오늘 이 저자 강연회라는 것 자체가 글로써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저자가 직접 나와서 말과 눈빛과 몸짓으로 또 저의 콘텐츠를 전해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책을 설령 읽지 않고 오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 저자 강연회에서 좀 얻어가실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책을 어떻게 오늘 저자 강연회를 시작할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오늘 저자 강연회 첫 번째 강연회인데 첫 번째로 좀 전달해 드렸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각 정리는 시리즈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생각 정리 스킬과 생각 정리 스피치가 만들어졌던 나름의 과정을 간단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는 시간이 1부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럼 1탄, 2탄은 이런 내용이 있었고 3탄까지 이런 내용이 나왔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과 좀 소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좀 북토크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항상 저자 강연회 하면은 강연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끝나는 형식이 조금은 아쉽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아닌가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북토크 형식으로 오늘 강연회를 준비를 했는데, 이것을 좀 잘 진행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제가 박세인 저자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시면 사진도 굉장히 미인이시죠. 예. 휴먼 브랜딩 전문가이시고 사람북닷컴의 대표님이신데요. 제가 특별히 좀 연락을 드려서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책 소개에 대해서는 이렇게 질의응답 그리고 북토크를 같이 진행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를 또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저를 소개해드리고 시작하죠. 어떻게 강사들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강사님들 많고 작가님들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처음 보셨는데 어때요? 생각보다? 또 없어요? 예. 아니 제가 오늘 특별히 제가 특별한 날만 자주 그러진 않은데 오늘 또 신부 화장하는 곳에서 메이크업까지 하고 왔는데 조금 어쩐지 조금 어색하면서 괜찮고 그죠? 살짝 그래서 오늘 왔는데 아마 좀 젊은 강사일 겁니다. 저는 10여 년 전부터 생각 정리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고 5년 전 이 생각 정리라는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다가 생각 정리 콘텐츠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생각 정리 연구소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예. 어쨌든 나이는
사실 스피치 때까지는 공개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뭐 30대가 됐기 때문에 공개를 합니다. 어쨌든 현재는 법무연수원이라는 기관에서 검사님들 대상으로 생각 정리를 좀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강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쓴 책은 3권이 있습니다. 저는 기획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 너무 오랜 시절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는 웹디자이너가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포토샵도 배우고 해서 제가 직접 포스터를 디자인을 합니다. 어때요? 좀 예뻐요? 예,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뭔가 되게 화려하고 예쁜 것 같은데 뭐랑 좀 닮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방에다가 우리 저자님들 계시는 청구루숲 저자님 계신데 올렸더니 한 저자님이 루마니아 국기 같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풀렸어요. 그리고 뭐 신호등 같다, 색동저고리 같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셔가지고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는 이 포스터 기획할 때부터 색상을 좀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좀 담아두거든요. 파란색 같은 경우는 생각 정리 스킬이죠. 생각 정리 스킬, 파란색. 제가 기업을 상상하면서 이 기업을 상상하면서 꼭 여기에 들어갈 거야 상상하면서 이 색깔을 선택했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맞아요, S, 맞아요, S. 그곳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하고 지적인 이미지의 삼성, 현대, 포스코 이런 로고들을 보면서 이 색깔을 좀 채택을 했어요. 두 번째 책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이미지 그리고 좀 대중적인 이미지를 보다가 우리가 자주 쓰는 그 메신저가 있죠. 카로 시작하는 카카오톡의 어떤 그런 이미지, 컬러를 좀 가지고 왔고, 세 번째 책 같은 경우는 좀 트렌디한 이미지.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많이 보시는 거 보죠? 영상 나오는 거? 예, 유튜브 색상을 채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루마니아 국기라고 딱 말씀을 해주시니까 시리즈가 드디어 완성됐구나, 국기 하나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간단하게 제가 만든 책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직접 제목부터 목차 그리고 내용까지 해서 하나하나씩 고민을 하고 만들었는데, 생각 정리 스킬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각 정리 스킬이죠. 저는 이 제목 속에도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놨습니다. 이 제목 참 중요하잖아요. 알파벳 2가지가 있다는 거 혹시 아시는 분도 아실 텐데, 생각 정리 스킬의 CO 그리고 킬의 Z.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생각 정리로 이루어졌고, 또 생각 정리의 시작과 끝을 담고 싶다라는 그런 기획 의도를 가지고 만든 그 포스터가 바로 생각 정리 스킬이에요. 근데 눈빛은 좀 억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좀 억지스럽지만 어쨌든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좀 담았고요. 이 책 안에는요, 마인드맵, 그동안 마인드맵 많이 들어보셨죠? 그동안 생각 정리 스킬 하면 이꼴 마인드맵을 많이 떠올리셨을 텐데, 저는 이 만다라트라는 생각 정리 툴을 메인으로 내세웠어요. 280페이지짜리 분량을 이렇게 한 페이지로 정리해서 책 딱 펼치면은 책 가지고 가시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다라트로 시작을 하거든요. 국내외에 약 300여 가지의 생각 정리 도구가 있는데, 생각 정리 도구와 원리, 일상에서 업무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주제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 많은 대중분들한테 공감을 좀 얻게 됐습니다. 특히 이 생각 정리는요, 제 스토리가 이 책 안에는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콘텐츠 중심으로 만들어진 책이에요. 원리와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언어가 다른 태국과 대만에도 좀 알려지게 되면서 보편적으로 생각 정리가 좀 필요한 주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 게 2탄 생각 정리 스피치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게요, 생각에서 끝나지 않죠. 생각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말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아니면 행동으로 옮겨지잖아요. 근데 이 두서없이 생각을 하면 두서없이 말하고, 또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말하고 글 쓰는 것이 하나의 이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담은 내용이 생각 정리 스피치입니다. 첫 번째 책은 콘텐츠 중심의 책이었고요. 두 번째는 프롤로그에 조금 제 얘기가 들어가요. 언제부터 얘기가 들어가냐면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때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웅변을 했었는데 큰 상을 항상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선생님이 대본을 잘 써주셔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는데, 연극 뮤지컬 그리고 방송 활동까지 꾸준히 해왔는데, 이것도 공통점이 대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 어떻게 하면은 말을 잘할 수 있을까, 반대로 잘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다가 글도 계속해서 메모도 써보고, 그리고 수많은 책들, 1000권 이상의 책 읽었던 리스트이거든요. 이렇게 책도 읽어가면서 나름대로 이 말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말 잘하는 사람들을 분석하면 참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국사 전문가,
현민석 강사부터 시작을 해서 김미경 강사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의 생각을 직접 다 타이핑을 쳐서 분석을 했고 그 분석한 사례들을 잘 담은 책이 두 번째 책 생각 정리 스피치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참고로 이 사진을 찍고 나서 웃으면서 찍고 카카오톡으로 저희 어머니께 보내드렸는데 10여 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일찍 좀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장남이 됐고 또 이제 문제가 나름대로 많고 부족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왔거든요. 근데 긴 과정 속에서 이렇게 두 권의 책을 완성하고 이 사진을 보내드렸더니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신다고 카톡 답변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스토리가 있었던 사진입니다. 나름대로 생각 정리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오늘은 생각 정리 스킬 스피치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런 소개만 해드릴게요. 생각 정리 스킬에는 만다라트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도구가 있다, 이런 원리로 사용해보자까지라면은 스피치에는 이렇게 만다라트와 마인드맵을 결합시켜서 흐름을 만들고 스피치 대본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좀 더 전문적이고 그리고 좀 더 재미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이게 스피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획력이 나왔네요. 기획력. 왜 여기로 갔죠? 계속 이렇게 나왔나요? 아니죠. 예. 이제 생각 정리 시리즈가 어떻게 좀 만들어졌는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생각 정리 스킬 1탄 같은 경우는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이었고 2탄은 말하기와 글쓰기로 이제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럼 3탄은 뭘까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콘텐츠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해서 세 번째 책 생각정리 기획력이 만들어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랜만에 저를 보신 분들도 계시죠? 좀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생각 정리 스킬과 스피치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제 모습이 이랬습니다. 저는요 이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 그 끝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콘텐츠를 글로도 전하는 사람이고 강의로도 전하는 사람인데 나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걸어다니는 책이 아닌가. 근데 저의 모습이 박주환으로서는 제 본명이 박주환입니다. 박주환으로서는 마음에 들었고 또 복주환, 복스럽게 생겼잖아요. 이걸로 마음에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 정리 스킬 이미지는 뭔가 샤프하고 스마트한 그런 이미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공감들 하시네요. 네, 그래서 좀 뭔가 콘텐츠를 똑같이 이야기하더라도 이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꾸준히 올렸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실험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 내 몸을 바꿔보자. 어차피 내 몸이 콘텐츠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1년 동안 눈물 날 것 같아요. 하루에 3시간씩 발레와 헬스 이런 운동들을 하고 식단 조절을 해가면서 몸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스팩까지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 내용을 사실은 책 맨 뒷장에다가 넣으려고 했었는데 출판사에서 이건 절대 안 된다 해가지고 저자강을 해서 오늘 처음 보여드렸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예. 빨리 넘어가야지.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북토크쇼에서 복주환이라는 사람이 생각정리 기획력을 썼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담은 책이 바로 생각정리 기획력이거든요. 제가 이 기획력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해 드릴까 해서 누구를 모신다고 했죠? 세인님을 제가 모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세인님, 박세인 대표님을 모시고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좀 보내주세요. 이상하게 뭔가 사회자가 된 기분이네요. 그러게요. 오늘 주인공이 또 우리 복주환 저자님인데 제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소개를 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친절한 세인 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복주환 강사님이 3권의 책을 몇 년 만에 썼죠? 그러니까 1년 이렇게 썼어요. 생각 정리 스킬이 2017년도인데 출간일로 말하면 2016년도에 출간이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통 3년 만에 거의? 예, 3년 만에라고는 하는데 네. 이 콘텐츠가 사실은 책 이전에 이미 좀 기획이 됐었던 콘텐츠예요. 그래서 그 전부터 이제 계속해서 만들었었어요. 그 사실 사람들이 기획한 거를 이렇게 현실로 만들고 생각한 걸 현실로 만드는 게 쉽지 않은 일들인데 예. 그걸 너무나 잘 해주신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복주환 강사님을 생각할 때는 좀 완벽한 사람으로 떠올리는 것 같아요. 민망하네요, 예. 네. 누가? 막 이런 표정이셔서 예.
민망해요. 예. 그래서 오늘 이런 묘미 아니겠습니까? 이런 너무 완벽한 모습보다 예. 좀 인간미 있는 또 국장이 얼마나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 그런 예. 과정들을 좀 소개해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오늘 국장 강사님의 약간 스토리를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인사를 드릴 때 저는 이렇게 좀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콘텐츠 크리에이터 박세인입니다. 네. 이렇게 인사드리고 박수 한번 좀 싶었는데 쳐주셔야겠어요. 네. 책 보신 분들은 아시는 듯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 네, 마지막 페이지에 국정 강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예. 페이지 수 알려드릴까요? 책이 다 있으시니까 247페이지입니다. 네, 247페이지에 국정 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 크리에이터입니다 라고 자기에게 인사를 해주면 너무나 좋겠다. 예.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앞으로 다 그렇게 해주실 분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장 강사님을 아마 잘 알고 오신 분들도 있고 처음 이렇게 보게 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되게 감동받았던 그 프롤로그에 있었던 것부터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순서를 제가 이틀 전에 알려드렸는데 이틀 만에 책을 여러 번 읽고 오셨다고 해서 독자의 입장으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 프롤로그에 있던 얘기인데 우리 교수님과의 사연이 있더라고요. 예. 10년 만에 교수님을 만나러 또 갔죠. 가가지고 예. 교수님 이렇게 3권의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라고 소개를 했는데 거기서 정말 감동적인 얘기들을 좀 해주셨어요. 예, 이게 생각정리 기획력이 출간되게 된 이유이기도 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드리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했어요. 교수님께서는 제가 어려웠던 그 과정을 보셨던 분이고 오랜만에 이제 봤는데 SNS상에서 계속 저를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책에는 생각정리 그리고 이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면 좋은 점 3가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제가 쓰지 못했던 말은 사실은 좋은 점이 있기까지 굉장히 힘들고 외롭고 지치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이걸 털어놓을 사람도 없고 해서 교수님이 마침 마음 보충 수업이라는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담 받으려고 갔는데 이렇게 좀 힘든 점을 이야기를 드리니까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주한이가 좀 잘한 것은 결과를 내서가 아니야. 책을 내고 기업에서 어린 나이에 강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를 만들기까지 없는 콘텐츠를 상상했던 그 상상력, 그리고 이것을 실행으로 옮겨야겠다라는 실행력, 그리고 이것을 누군가를 설득해야겠다라는 설득력, 이 3가지, 즉 너한테는 기획력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너가 콘텐츠를 막 만드는데 다음 단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부담스럽고 힘들지 몰라도 너에게 기획력이 있다면 다른 콘텐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메시지가 참 감동이 받아 눈물이 울컥 날 뻔했고 이 메시지를 독자분들에게도 전해드려야겠다 싶어서 프롤로그에 담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그 기획력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기획력이라고 할 때 저는 되게 공감했어요. 왜냐면 국전 강사님이 사실 남과 다른 차별성이 그 기획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정리의 끝판왕이 마무리를 기획력으로 해주니까 너무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목을 좀 감췄었어요. 맞아요. 계속해서. 예. 그래서 우리 책 표지의 보통은 여러분들 책 표지 한번 보실래요? 앞에. 자, 보통 우리가 책 표지를 보면 책 표지에 많은 것들을 다 담잖아요. 함축적으로. 근데 여기 보면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힘, 생각정리 기획력 써있고 밑에 보면 나만의 컨텐츠로 먹고 사는 실전 생존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콘텐츠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콘텐츠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콘텐츠가 뭔지 그리고 기획력이 왜 필요한지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왜 필요한지가 1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한테 제가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자면은 일단 콘텐츠가 뭔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쓰기까지 콘텐츠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뭐 책 아니면 사전적 의미로는 책이나 논문의 목차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디지털화된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런 이유가 트렌드 코리아 16에서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곧 유튜버다 이렇게 이제 또 명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약간 의문이 가더라고요.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럼 디지털화된 정보가 아니라면은 그러면 책이라는 건 콘텐츠가 아니라는 걸까?
그리고 나름대로 뭔가 정보들이 많잖아요. 뭐 강의 대본은 콘텐츠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콘텐츠라는 말은 합의된 정의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볼 만한 어떤 내용들인데, 제가 콘텐츠를 가지고 기획을 하고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 콘텐츠는 나만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치가 있는 내용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만의 어떤 가치가 있는 내용물인데, 우리 주변을 보면은 뭔가 재미있거나 의미 있거나 감동을 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전하는 사람이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아닌가라는 생각, 그런 의문부터 이 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또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실제로 콘텐츠의 본질은 창작이라는 표현을 좀 책 속에서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그럼 어떻게 일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앞쪽에 이야기해 주셨듯이 뭐 다양한 걸 하지만 이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가. 우선 여러분들 아마 개념이 좀 안 잡히실 수가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차이가 뭔지 한번 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콘텐츠 크리에이터 하면은 누가 딱 떠오르세요? 유튜버가 딱 떠오르지 않아요? 그죠? 대세이잖아요. 저도 실제로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는 정보가 그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검색해보니까 거의 없고, 네이버 지식인에 중학교 2학년이 올린 글이 하나 있었어요. 지식인님들, 제가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답변이 뭐가 왔냐면은, 유튜버가 되세요. 영상을 내주세요. 그리고 양띵님, 대도서관님을 롤모델 삼으세요. 근데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님들, 작가님들, 강사님들 많이 오셨겠지만, 콘텐츠를 가지고 전하는 일을 하는 저로서는 조금 억울한 거예요. 유튜버들만 그러면 콘텐츠 크리에이터인가?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세희님께서도 그때 이 블로그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 콘텐츠의 흐름이 블로그, 그리고 팟캐스트, 그리고 유튜브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블로그가 한참 대세였을 때는 기업에서도 콘텐츠 크리에이터 하면 누구를 불렀는지 아세요? 블로거, 파워 블로거. 팟캐스트가 나왔을 때는 팟캐스터가 콘텐츠 크리에이터다.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가 대세이기 때문에 유튜버를 콘텐츠 크리에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유튜버들도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맞는데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여기까지.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런 게 컨텐츠 크리에이터구나라는 건 이제 또 공부하면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의 컨텐츠를 찾는 방법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쵸, 궁금하시죠? 사실 제일 고민이 큰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우선은 나만의 콘텐츠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기 전에, 일단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누구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은, 이거를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콘텐츠 크리에이터 하면 요즘 가장 많이 떠오르는 유튜버 누가 떠오르세요? 대도서관. 왜냐면 대도서관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유튜버가 내가 지금 콘텐츠 크리에이터다라고 이제 말씀을 뉴스에서 인터뷰에서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도 콘텐츠 크리에이터고요. 제가 생각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김미영 강사님. 자, 들어보세요. 김미영 강사. 이러죠?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설민석 강사님. 그리고 혹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도 얕은 지식 아세요? 최 사장. 이런 분들. 그리고 저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장범준. 이런 분들도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이거는 객관적인 건 아니고 제가 주관적으로 좀 해석한 내용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콘텐츠 크리에이터라고 처음부터 저에게 그렇게 자신 있게 부르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이 단어를 최근 들어서 인지를 하게 됐는데, 이 단어를 보는 순간 진짜 막 심장이 뛰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동안 제가 해왔던 일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압축했던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이분들의 공통점, 김미영 강사님도 얘기했고, 대도서관, 그리고 최 사장, 뭐 이런 분들을 이야기했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은요, 나만의 콘텐츠를 가지고 형태를 유튜브 혹은 뭐 팟캐스트, 블로그, 책 이런 곳을 넘나들면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 나만의 콘텐츠를 유튜브에 국한하지 않고, 요즘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은요 넘나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원래 김미영 강사님은 강의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약 20여 권의 책을 썼어요. 그리고 강연도 하십니다. 라디오 방송도 나왔죠. 근데 요즘 뭘 개설했습니까? 유튜브 TV를
김미경 TV를 개설을 했어요.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모습이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랜선 라이프라는 TV 아시죠? 유튜브 대도서관이 방송에 나와요. 그죠? 근데 그분이 거꾸로 방송을 하고요. 개그맨 이영자가 그리고 개그맨 이영자님이 뭘 하시죠? 유튜브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만의 콘텐츠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나만의 콘텐츠를 가지고 형태를 넘나들면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있죠. 나는 그럼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 이런 내용을 넌지시 던져요. 여러분들이 열망하고 있는 거, 열정을 갖고 있는 그 콘텐츠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를 시작을 했었던 이유는 콘텐츠를 가지고 만약에 제가 유튜브가 있었으면 그 당시에 유튜브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레크레이션 강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라는 어떤 강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생각정리 스킬을 강의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책을 읽다 보니까 작가님들에게 관심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쓰고 싶은 열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요즘에 유튜브를 조금씩 보면서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팁,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플랫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열망하는 그 플랫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부터 시작하자. 단순히 유튜브가 대세라고 해서 유튜브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강점과 재능과 또 나만의 이야기로 먼저 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잘 선택하자라는 것이 제가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뭐 블로그 같은 경우는 약간 글 중심의 채널이니까 예. 글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할 거고, 인스타그램 같은 거 사진을 좀 잘 찍는 분들, 또 유튜브 같은 거 말을 잘하고 좀 이렇게 겉모습에서 이렇게 멋있는 매력이 넘치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목소리가 좋아요. 그럼 유튜브를 하시더라도 그 목소리 중심에서, 음성 중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개설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 네, 그리고 사실은 생각정리 시리즈를 막 하면서 예. 책 속에서 제가 되게 놀랬던 건 이거예요. 사실 생각정리를 만든 게 본인의 문제에서 출발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봐도 되게 완벽해 보이는 북주환, 뭔가 이렇게 탁탁탁 잘 정리된 북주환, 이런 아닐지도 분을 몰라요. 보셨잖아요. 예, 아닐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실제로 딱 그 책을 들여다보니까 실제로 내가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 이 컨텐츠에 관심을 갖고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이 문제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문제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일반화하기 좀 어렵잖아요. 1장 한번 보시겠어요? 1장 마지막쯤 보시면은 제가 저희 생각정리 스쿨에서 저와 함께 콘텐츠를 만들었던 분들의 이야기가 좀 들어가요. 보시면은 몇 쪽이죠? 네, 바로 보는데. 54페이지. 예, 54페이지. 예. 저 같은 경우는 문제였고요. 진짜 신기하게 콘텐츠를 만든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 얘기는 뒤에 있으니까. 네. 먼저 좀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55쪽 보시면은 아픔, 취미, 특기, 강점, 상처, 성장 과정, 가치, 자아 실현 이런 것들로 콘텐츠를 충분히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전문가, 그러니까 생각 정리를 잘하는 전문가가 시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생각 정리를 못 하다가 이걸 잘하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공부해 가면서 콘텐츠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일단 아픔, 한 3분 정도만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권혁탁 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제 고등학교 친구였어요. 전 예술고등학교에 나왔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분 아픔을 활용했어요. 고등학교 때 잘 나가는 그런 배우 지망생이었어요. 잘 나가는, 될 것 같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굉장히 바쁜 시기를 보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제 앞에서 기침을 크게 하더라고요. 막 기침을 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 진단을 받아서 열인 줄 알고 왔는데 대학병원 큰 데로 가보라는 거예요. 옮겨서 진단을 받았는데 백혈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 친구가 백혈병이 되면서 항암 치료를 받게 되고 머리를 이렇게 밀게 되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피부를 이렇게 간지러서 긁는데 이게 그냥 긁으면은 다시 피부가 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살점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서워 막 이런 어떤 아픔들도 있었어요. 시간이 한 10년 정도 같이 흘렀고요.
생각정리 스킬 우리 실장님으로 같이 일해주지 않을래?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서 같이 생각정리 스킬을 운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나만의 콘텐츠를 조금씩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 아픔을 재료로 나중에 이제 여러 강사님들도 만나셨겠지만은 나중에 책을 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30살 다시 꿈을 노래하다 라는 자신의 어떤 그 아픔을 극복했던 역경의 스토리로 책을 냈는데 책만 낸 것이 아니라 피터팬의 꿈, 피터팬의 꿈이라는 노래도 이제 작사를 해서 노래까지 이제 하게 됐고 이런 주제로 강연도 펼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아픔을 활용해서도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분이 누구냐면은 박신혜님 두 번째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다방면으로 재주가 많은 분이었는데 한 번은 제가 여쭤봤어요. 어떤 주제로 콘텐츠를 좀 만들어 보고 싶으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저는 세상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대요. 그게 이제 고민이에요. 그러면은 하고 싶은 것을 어떤 형태로 좀 하면 좋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다가 오랜 시간 이제 고민하다가 닉네임이 경험수집가. 그래서 본인이 이제 유튜브에요 막 그런 것들을 올려요. 예를 들어서 슬라임 같은 거 처음 막 만들잖아요. 이거를 잘해서가 아니라 못하는데 그거를 직접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행도 직접 다녀보고 안 가봤던 길도 가보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을 이렇게 배워야 될 때가 있잖아요. 배우는 과정을 유튜브로 뭐 찍거나 아니면 팟캐스트로 모셔가지고 그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분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은 거예요. 세계 여행을 많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계 여행 많이 다니셨던 분들이 팟캐스트에 초청을 해가지고 그분들이랑 대화를 나누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분이라는 거죠. 뭐 이러한 어떤 내용들도 있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6번의 성장 경험을 만드신 분. 이분도 26살, 그분이 26살 정도에 군대 막 전역하고 나서 저와 함께 만났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신의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살아왔던 이야기를 좀 듣는 편이거든요. 정리도 해드리고. 근데 그분이 독특한 성장 과정을 겪으셨더라고요. 한국에서 안 살았고 러시아에서 사셨던 거예요. 러시아에서 살았던 그 경험 자체가 되게 독특하잖아요. 근데 학교도 그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을 또 나오셨더라고요. 그런 어떤 강점들, 재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험들인데 그런 거를 살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좀 알바나 이런 거 뭐 하셨어요? 통역가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팟캐스트를 좀 시작을 했어요. 러시아를 알리는. 그래서 지금은 팟캐스트 중에서도 러시아 분야에서는 1위.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게 좀 잘 되다 보니까 라디오에서도 연락이 와가지고 공중파 라디오와 그 방송국에서도 이제 나와가지고 출연도 하시고 이러면서 러시아의 문화를 알리고 계시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팟캐스트를 오랫동안 하시니까 그 팟캐스트를 잘 만드는 게 강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팟캐스트를 교육하는 일까지 이제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런 형태로 콘텐츠를 좀 만들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문제 때문에 시작됐다 이거죠. 근데 실제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제가 10여 년 전만 해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좀 기억력이 좀 안 좋은 편이었어요. 제가 던킨 도너츠 아세요? 네.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머릿속에 생각이 되게 많았고 또 행동을 해야 되는데 막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좀 많이 했어요. 보통 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던킨 도너츠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일의 핵심은 뭐죠? 저는 이제 배우기를 커피를 잘 만드는 거래요. 그리고 응대를 잘하는 거래요. 응대 잘하는 건 사실 두 번째고 커피를 일단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핵심인데 저 같은 경우는 핵심과 수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저는 서비스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막 외국인 분들 오시면은 막 응대도 하시고 어르신 분들 오시면은 막 이렇게 그 물도 떠다니고 했는데 그걸 못했던 거예요. 아메리카노랑 카라멜 마키아토랑 카페 라떼랑 이런 레시피를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혼돈되고 그 카라멜 마키아토 달라고 하는데 카페 라떼를 막 드리고 막 하니까 나중에 그 점장님이 저한테 서비스 담당 직원 배지를 이렇게 달아주셨거든요. 근데 같이 일하시던 분들이 너무 화나는 거예요. 우리의 일의 본질은 서비스가 아니라고 해요. 이거 잘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서 그런 거 하나,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말을 진짜로 잘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지금도 그래요. 사실 이게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오늘
이 2시간짜리 강의, 1시간짜리 강연 앞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뭔가 재미있게 막 이렇게 전달하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제가 막 땀이 나고 요즘에는 앞에 나와도 이렇게 손이 막 떨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사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산을 하고 와요. 어떤 유머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점들이 지금도 그러는데 즉흥적으로 말하는 걸 상당히 못했어요.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환경들이 제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시간 관리도 안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많았다는 거죠. 와, 지금의 조한 씨의 모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문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책을 좀 보다 보면 좀 진도를 훅 나가볼게요. 2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이제 강사시장으로 진입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 사실 많은 분들이 나만의 컨텐츠는 어느 정도 이제는 준비가 됐다. 나는 이 분야에서 약간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라는 스스로의 약간 자각 검증이 끝났다고 해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찾는 거는 그럼 나의 컨텐츠를 어디에 팔 것인가? 예. 어떻게 강사로 진출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근데 너무 진입하기 힘들다는 거죠. 진짜 힘들었어요. 네.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들고 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주변에 선배님 계시는데 그분이 마케팅 담당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한테 제가 생각정리 스킬, 생각정리 연구소 창업해서 생각정리 관련된 콘텐츠로 말할 겁니다라고 하시면은 그게 시장이 있어? 통계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휴학을 했기 때문에 26살 때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적으로 봤을 때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진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학교를 휴학했기 때문에 딱 사실상 대재 혹은 고졸의 입장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여기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콘텐츠는 알리고 싶고 이거를 뭔가 버리고 싶진 않고 해가지고 첫 번째로 그런 방식의 생각했어요. 알리자. 재능 기부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재능 기부하면은 요즘에는 열정페이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재능 기부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이 많지만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만약에 생각 정리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찾아가가지고 생각 정리 필요해? 라고 이제 물어보기도 했고요. 제가 청소년 지도학과였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청소년 지도할 때 생각 정리 이런 거 필요한 것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후배분들한테도 가서 이제 강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좀 나가지고 교수님들이 어느 날 오셔가지고 우리 한번 교수 대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일을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알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작은 인연들이 생겨가지고 어느 날 유치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게 첫 강의였는데 우리 유치원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생각정리라는 걸 한번 가르쳐주면 안 되겠냐? 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 내용을 들어보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건 선생님들한테 필요한데?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들이 듣고 나니까 이거 원장님들이 필요한데? 해가지고 원장님들이 하시는데 재능 기부로 시작을 했다가 돈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업자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업자를 이제 공식으로 내면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일일이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만나면서 재능 기부하고 하는 어떤 그 한 분 한 분 만나면은 이 콘텐츠를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을 활용해 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활용했던 인터넷의 첫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들 이제 이 안에는요 강사, 작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들어가요. 아마도 제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하고 있었으면 그런 내용들이 좀 더 들어갔겠죠. 근데 이젠 강사인데요. 이게 뭐 보편적으로 다 통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인터넷에 들어갔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지? 들어갔는데 지금도 들어가면은 강사 인포, 파인드 강사, 디큐브 아카데미 지금 좀 없어졌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강사님들 중심의 플랫폼들이 나옵니다. 강사님들 중심의 플랫폼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내 프로필을 올리려고요. 제 프로필을 올리려고 딱 했는데 제가 되게 기쁜 게 아니라 절망에 빠졌어요. 좌절했어요. 그쵸. 아시겠지만 강사 중심 사이트에 강사님들이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보신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를 올리려고 하는데 그분들의 이력을 탁탁탁 들어가서 보니까 학력, 경력, 막 저 실력 있는 분들 포트폴리오에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난 망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기획력이잖아요. 왜 기획력이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기획의 목표는요 아이디어만 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건 단순히 기획서를 작성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반드시 해내는 거.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래 그러면은 다른 데를 한번 찾아보자 해서 나왔던 게 이제 모노포믹스라는 사이트였습니다. 모노포믹스라는 사이트에서 사실 1등 강사
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이게 이제 마지막에 한 2년 정도의 그 어떤 활동에 걸쳐서 사실 거기에는 1등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인기 강자 정도만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상위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1등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쓴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그런 거예요. 온오프믹스라는 플랫폼을 제가 왜 언급을 해드렸냐면은 참 신기한 게 콘텐츠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강사님들 중심의 플랫폼도 있고 물론 거기도 좋지만 온오프믹스 같은 그런 그리고 이벤터스 이런 그 플랫폼을 보시면은 구성 자체가 강사의 어떤 얼굴, 그런 경력, 학력 이런 게 아니라 콘텐츠 중심으로 홍보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딱 보는 생각이 제가 들은 거죠. 아 그래, 그럼 내 콘텐츠를 한번 알려보자 해서 처음부터 막 잘 됐던 건 아니에요. 제가 그 당시에 알마인드라는 디지털 마인드맵 프로그램 공인 강사 요청을 받았는데 그 받아가지고 뭐 직원은 아니니까요. 제가 그거를 가지고 사이트에다 이제 올렸어요. 근데 그 홍보 포스터를 어떻게 올렸냐면 책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127페이지. 알마인드 보시면 이런 포스터가 있거든요. 근데 이 포스터를 그대로 올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와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되게 안일하게. 한 달을 기다렸는데 여기에도 이제 적어놨지만 3명이 신청을 하셨어요. 3명이. 시간당 그때 비용이 한 사람당 10,000원씩이에요. 한 달에 제 수익이 얼마예요? 3만 원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알마인드를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안 오시니까 아 그러면은 디자인을 해야겠다. 처음부터 생각정리 스킬 포스터를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이제 포토샵을 켜가지고 그림판을 켜가지고 만들었어요. 두 번째 포스터 만들었 게 129쪽입니다. 훨씬 멋있어졌네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알마인드 강사인가 나는? 근데 저는 디지털 마인드맵이에요. 근데 디지털 마인드맵인데 생각 정리를 하는 강사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생각 정리 뭐라고 하면은 뭔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있어 보이게 디지털 마인드맵 싱킹의 기술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이게 노란색이었어요. 저는 이거 하고 나서 굉장히 잘 맞는 포스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처음보다는 많이 오시게 된 거예요. 3명에서 5배 정도 들었으니까 15분이 오실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생각정리 스킬은 입문자분들이 계시고 또 이제 고수분들도 계시고 한데 저는 생각정리를 못 하시는 분들도 교육을 해보고 싶고 잘하시는 분들은 더 잘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고 싶은데 이 교육에서는 전문가분들이 너무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왔더니 한번 여기 보세요. 부제 보세요. 디지털 마인드맵으로 스마트하게 생각하라. 밑에 보시면 빅데이터 시대에 성공한 핵심 요약 기술.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을 카피로 썼기 때문에 네. 이 단어에 끌려오신 분들이 분야의 전문가분들이셨어요. 교수님들 막 이런 분들 많이 오셨고 생각 정리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그래서 초반에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바꿔야 되나? 근데 이런 경험들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콘텐츠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잘 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한 3달 정도 예를 들어서 15명씩 오셨어요. 그러면은 전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고 그냥 이걸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봐도 디지털 마인드맵만 국한하기에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보다 훨씬 더 넓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한 6개월, 1년 그 정도 계속 하다가 1년 정도 이제 꾸준히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해왔죠. 그러다가 이제 만들어진 게 이런 생각이에요. 이건 131페이지 나오는 건데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지? 알마인드보다는 커. 그러면은 생각 정리인데 생각 정리 기술이라고 하기에는 좀 기술이라는 말이 좀 뭔가 트렌디하지 못해요. 싱킹의 기술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한번 스킬로 바꿔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생각 정리 스킬이라는 말을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포스터를 이렇게 딱 바꿨는데 생각 정리 스킬 이 포스터 있잖아요. 혹시 예전에 온오프믹스에서 오셨던 분 계시나요? 그쵸. 그때 사람들 좀 많이 오시지 않았어요? 50명이 오셔야 되는 자리에 250명이 2년 동안 계속 줄을 섰어요. 그러니까 이 포스터 하나를 잘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고 싶은 메시지들을 표지에다가 잘 놓으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제 강의를 찾아주시게 되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죠. 정말 웹상에서는 디자인의 힘이 상당히 크구나. 디자인을 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되게 차별화된 노력들을 계속 해왔던 걸로 아는데
그렇게 완성된 것에서 또 여기서 정지된 거 예. 하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또 눈에 안 띄는 것 같아 이런 그쵸.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포스터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한번 볼게요. 152쪽 152쪽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여러 포스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다른 거 다 제하고요, 그냥 생각 정리 스킬 이것만 메인에 딱 보이게 했어요. 각인이 되더라고요. 파란색이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하고 콘텐츠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은,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따라오는 그 디자인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 그래, 다른 사람들이 네모를 할 때 나는 원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흰 색깔로 배경을 원으로 쳤어요. 원으로 했더니 그때부터 온오프믹스의 유행이 나름대로 생겼던 게 원으로 하시는 분들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불안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옆에 보세요. 손이요,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 다른 사람들이 멈춘 이미지를 할 때 나는 GIF로서 움직여보자. 그래서 나름대로 최초로 움직이는 배너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럴 어떤 불안할 때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런 어떤 문제들을 좀 해결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콘텐츠를 알렸던 거죠. 그 책에서 이런 표현을 좀 했어요. 그 똑똑한 사람은 많다. 그러나 똑똑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주한 씨 책을 보면서 이렇게 계속 똑똑 문을 두드리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변에 계속적인 확장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오셨더라고요. 예. 그 중에 아무래도 온오프믹스에서 좀 자리를 잘 잡았잖아요. 자리 잡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약간 확장하기 위한 노력들을 또 많이 하셨는데,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유도 이제 있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의 똑똑 하나 이게 있어요. 네. 뭐냐면은 온오프믹스도 온오프믹스대로 나름대로 했고 한데, 나름대로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개설해서 강의를 할 수 있지만 어딘가에 가서 강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뭔가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불러주는 사람들이 혹시 없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주변에 많이 물어봤어요. 혹시 제가 강의하려면 어떻게 했더니 한 분이 저한테 동네에 보면은 백화점이 있다. 백화점에 가면은 문화센터가 있는데 거기서도 강사님들이 강의를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얻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하고 싶잖아요. 다짜고짜 행동부터 하는 거예요. 전화를 걸어요. 여보세요? 그러면 여보세요? 어디 문화센터입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공고 보니까 이번에 하반기에 강사님들 뽑는다고 하셔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사님이세요? 전 복주환이고요. 알마인드 강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랬더니 전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알마인드가 뭔데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서 설명하는데 한 1분 걸리잖아요. 거기다가 지루해 하시다가 잠시만요. 저희 담당자분이 외근하셨거든요. 전화를 끊어요. 그럼 꼭 연락 주세요. 전화를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한 일주일 정도에 연락 주신다고 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안 와요. 다시 전화해요. 안녕하세요. 저 복주환 알마인드 혹시 외근 중이셨던 담당자님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건 업무 때문에 또 잊어버리셨더라고요. 다 설명을 해주면 아직 사실 안 와서요. 이런 식으로 말씀. 한 3-4번 전화를 하니까 나중에 깨달은 거죠. 외근 중이라는 것은 나를 거절한다는 뜻이구나.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요. 여기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팁들을 좀 넣어놨어요. 책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책 중에 영업하는 내용이 좀 나오는데 여기 있다. 107쪽, 109쪽, 지금 111쪽으로 지금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도대체 문제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화 한 통화도 잘해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하면은 보통 3분 내로 끝나잖아요. 3분 내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이제 딱 그때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처음부터 전화를 걸어요. 이제 백화점 문화센터는 안 된다라는 걸 알아가지고 이번에 신문사 문화센터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한겨레 문화센터 그런 데 있잖아요.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는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알마인드 강사입니다.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녕하세요. 대표님 계세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은 원장님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안녕하세요. 저 뭐 누구인데요. 대표님 전해주세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 계세요. 누구신데요?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저 중요한 용무가 있는데 저는 디지털 마인드맵, 이제 좀 발전했죠? 디지털 마인드맵을 가르치는 거나 트렌드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원장님과 논하고 싶은데요. 혹시 시간 되시나요? 그럼 원장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이런 분이 오시라고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일단 성공이잖아요. 만났잖아요. 원장님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요. 그런데 이젠 만남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1시간 동안 얘기하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1시간짜리를 30분으로, 30분짜리를 15분으로, 15분짜리로 1분으로 그 전달하는 훈련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자마자 이제 인사를 드려요. 그러면은 어떤 강사님이세요? 그럼 1분 동안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분이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만 더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돼요. 그럼 한 3분? 그러면 조금만 더 해달래요. 그러면 15분? 그러면 혹시 지금 그거를 시연해 보일 수가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1시간 정도 이제 시간을 걸면은 그때부터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을 차근차근히 이제 강의로 전달해 드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영업을 해가지고 이 영업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저한테 거꾸로 여쭤보시더라고요. 몇 회 정도 하시는데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최소한 3회에서 4회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게 진짜 개설이 된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이런 어떤 스킬들, 스피치 스킬들, 제안 스킬들이 좀 자라나니까 나중에는 제가 이제 막 그게 생기더라고요. 이제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한 번은 디자인 관련해서 굉장히 큰 어떤 그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 대표님한테 한번 전화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거기 수업들이 많이 개설이 되었거든요. 전화를 했어요. 대표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대표님 누구신데요? 근데 제가 이런저런 미팅에서 만나고 싶다. 그래서 나름대로 똑같이 이제 같은 전략으로 갔죠. 대표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대표님 생각 정리 스킬 저 이거 콘텐츠 여기서 개설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디자인 스쿨이에요. 디자이너한테 왜 이게 필요하냐? 이거를 이제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미리 다 이제 생각을 정리해 놓고 가는 거예요. 디자이너한테 왜 생각 정리가 필요하지? 답이 나올 때까지 나름대로의 어떤 근거 자료들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대표님 디자이너 분들이 단순히 표현하는 어떤 그런 직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디자인을 하기 위해선 뭘 해야 되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그것을 표현하는 일인데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을 정리해서 디자인을 가지고 누군가한테 설득해야 될 때 또 생각 정리해서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육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디자이너님들이 이 생각 정리 스킬을 배우시면은 그런 도움들이 크게 되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분이 강사님 말씀도 참 일리가 있네요.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몇 회 정도 괜찮으실까? 이렇게 되면은 그때 좀 한 2회 정도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디자인 학교잖아요. 좀 이제 제 노하우인데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디자인 스쿨에 갔던 이유가 뭐냐면은 디자인 스쿨에서 그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거기에서 포스터를 예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럼 그게 또 또 참고 자료로 포스터가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콘텐츠 시장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조금 아쉬운 거거든요. 오모프믹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타 이 콘텐츠 플랫폼에 많은 분들이 의외로 디자인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만 차별화되게끔 디자인을 하시면 눈에 좀 띌 수도 있고 선택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영업 전략으로 처음에는 했고 그리고 이제 오노프믹스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하면서 계속해서 콘텐츠를 알리고 왔습니다. 책을 보면서 국전 저자님 정말 설득의 신이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요 저는 이렇게 강의 현장에서 거의 푼 적이 없어요. 저희 과정에서 거의 끝에 저랑 가장 친한 분들한테만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을 제가 꺼집어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제 저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은 이런 내용을 좀 꺼내도 돼? 라는 생각 이런 말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제가 더 한번 끄집어내볼까요? 예. 더 한번 드려볼게요. 예. 예. 이게 시간 이게 어제 읽어보시더니 복강사님 앞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버릴 페이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숨겨져 있는 많아요. 그런 그 팁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끝까지 보신 분들은 조금 얻어가실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게 책이 뒷심이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쪽에 보면서는 국강사님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구나 여기까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뒤쪽 가면서는 이 정도로 풀어줘도 돼? 이 정도로 나눠줘도 되는 건가?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천사같이 보였어요. 선한 영향력 이런 거 나눠주더니 막상 저는 적어보니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오늘 강연회니까 계속 한번 제가 알고 있는 건 최대한 한번 전해드려 볼게요. 좋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강의를 이제 섭외해서 직접
들어가는 것까지는 했어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강사 에이전시랑 협업하는 것들이 그 다음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혼자 하는 거 이상이니까.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이 콘텐츠로 이제 잘하는 걸로 이제 먼저 시작을 해요. 유튜브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못 하는데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잘하는 거, 예를 들어서 팟캐스트든 강의든 좀 잘할 수 있는 걸로 시작을 해서 콘텐츠를 어느 정도 단계로 이제 구축을 해놓으면 어느 단계에서 나의 어떤 마음속에 나면의 내면의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제는 협업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 이런 음성들을 나름대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대중 강연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강사라면은 한번 기업에서도 강의를 하고 싶다. 또 이쪽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기업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업 교육이라고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죠. 알 길이 없으니까. 검색했더니 강사 에이전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강사 에이전시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 실제로 아까 생각정리 스킬 책이 좀 파란색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약간 삼성을 타겟으로 만든 색깔이다라고 했거든요. 마음만은 삼성에 네, 꼭 마음.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팁인데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면접 보실 때 넥타이 색을 기업 로고색으로 바꾸라 이런 말 아시죠? 맞아요. 그리고 MC 딩동이라고 예전에 라디오스타 나와가지고 어느 대학교 가면은 대학교 로고색을 맞춰서 옷을 입는데요. 고려대 가면 어떤 색 입어요? 빨간색 입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 생각 정리 스킬이 만약에 기업에 들어간다면은 삼성에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포스터 만들고 책이 나온 다음에 가장 먼저 연락이 왔던 데가 삼성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뒷얘기여서 그 이후로 에피소드는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에이전시. 저희가 예. 에이전시 협업. 그러니까 에이전시는 이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의 어떤 이야기인데 이 에이전시 결론적으로 저는 협업을 해가지고 이런 걸 좀 얻었어요. 제가 혼자서 콘텐츠를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 영역이 있고 제가 모르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 모르는 영역이면은 그 선배님들 먼저 일하셨던 분들한테 가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그때 당시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가 복강사가 생각정리 스킬 콘텐츠를 하는 강의를 들어보니까 알마인드 디지털 마인드맵 중심의 강의가 많다. 내가 생각할 때는 복강사님이 그거를 좀 확장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알마인드가 없어도 종이 한 장으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구현시킨다면 기업에도 먹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고, 두 번째로는 기업에 대한 어떤 그 기업 교육에 대한 어떤 그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 노하우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주셨어요. 그럼 그럴 때마다 저는 그거를 다 일기장에 적어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맞춰가지고 생각 정리 스킬을 대중 강연할 때랑 기업 할 때랑 차별화를 둬서 이제 강의를 개발하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에이전시와 협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제 강의까지는 어떻게 보면 원하는 자리에 올라섰어요. 왜냐면 삼성에서 DS 부문 1위를 했거든요. 네, 여러분 예. 박수 한번 예. 주세요. 사실은 되게 조심스러운 게 기업 교육 강사로 제가 활동을 하면서 이게 어떤 날은 1위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강의 못해서 잘릴 수도 있고 되게 무서워요. 근데 이제 1위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전 참 감격스러워서 그 내용을 에피소드를 이 안에 넣었거든요. 사실 이거는 이제 그 처음에 갔을 때인데 제가 그때 당시에도 나이도 안 되고 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상태고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이제 온오프믹스에서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이 만들어지고 나서 삼성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막상 전화를 받고 나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삼성에서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이거 그냥 끌까요? 아예? 네. 네, 끄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준비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젠 삼성에 가는 날이었는데 이거는 비밀이에요. 처음에 갔는데 교육 담당자분들이 보통 한두 분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저를 보시겠다고 한 5명이 뒤에 쫙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진짜 부담스러웠겠네요. 나름 검증의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육 담당자분 한 2분, 지도 선배님들 한 2분, 그리고 이제 거기 교육 그 삼성 담당자님 2분 이렇게 해가지고 5분이 앉아 계시는데 거기에 이제 처음 가서 강의를 이제 하잖아요. 강의를 하는데 갑자기 1교시 동안 진짜 열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장실에 가는데 화장실에서 쌍코피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긴장을 했던 아. 거죠. 쌍코피가 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추스린 다음에 가가지고 이제 강의를 잘 마쳤는데 그때 이제 아름아름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내부에 있는 강의들을 이제 계속해서 하게 된 거예요. 예. 와, 근데 진짜 쌍코피가 터질 정도면 얼마나 긴장했는지 상상이 되지 않는데 그걸 또 견디면서 이렇게 해온 것들이 되게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는 한번 4장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이제 책 쓰기 쪽으로 한번 가볼까 해요. 3장이 이제 2장이 네. 강의를 하기 전까지 맞아요. 그리고 3장이 강의를 어떻게 계속해서 알려왔고 성장했는지까지 나오고요. 뭐 했는지. 4장이 이제 책 쓰기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책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책 쓰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특별히 있었나요? 책을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다가도 이제 썼는데 책을 보통 여러분들이라면 책을 쓰신다면 왜 쓰실 것 같으세요? 생각의 시간인가요? 혹시 있으신가요? 저를 알리는 데서 네. 효과적으로 좀 더 확장시킬 수 있고 네. 브랜딩을 할 수 있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책을 쓰시고 싶으신 분들이 주변에 참 많잖아요. 이런 마음이 저한테도 있었는데 더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억력이 상당히 안 좋은 편이에요. 강의를 열심히 합니다. 강의를 열심히 하고 그 강의 대본을 이제 저장을 만약에 잘 못하잖아요. 그럼 강의 내용을 한 달 뒤에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내용도. 강의의 특징은 휘발성이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내가 이 강의를 할 때 대본을 나름대로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생각정리 스쿨을 계속해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생각정리 스쿨에서 한 학습자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강사님, 제가 친구한테 가서 생각정리 스킬 배운다고 말씀을 좀 이렇게 말했는데 친구가 생각정리 스킬이 뭐야? 명상하는 곳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아, 생각 정리 스킬을 단순히 강의로만 전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학습자들을 위한 교과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뭐냐면은 강의라는 게 휘발성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사실 콘텐츠를 가지고 저는 이걸 계속 하는 동안 지금도 그런데 안정기가 없다고 봐요. 계속해서 버티기다. 제가 오늘 그걸 또 생각을 했거든요. 네, 버티기다. 오늘 필요해. 그러니까 안정기가 없다고 보는데 강의를 계속 하다가는 강의로만 알리다가는 내가 너무 힘이 들면은 생각 정리 스킬이 어느 날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거를 좀 기록 보존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쓰게 된 거죠. 그럼 실제로 책을 쓰게 된 뭔가 약간 소개시켜주고 이런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계기로 또 이렇게 만나게 되셨는지 아니 궁금합니다. 우연찮게 이렇게 공개 특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온오프믹스에서. 그래서 온오프믹스에서 강의를 하면서 항상 저는 책을 쓰거나 뭐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다음 단계에 제가 유튜브를 많이 한다고 하면은 주변 분들한테 대중 앞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 이거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말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책을 쓸 겁니다 하는데 그 자리에 우연찮게 온오프믹스에 놀러 오신 분이 신성진 대표님. 아까 전에 신성진 대표 여기 수요매화체 신성진 대표님이랑 다른 박혜은 저자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끝나고 오시더니 명함을 건네시면서 책 한번 내고 싶으면 소개해 주겠네 이러면서 그때 되게 감동받고 당황스러웠던 게 사실 그때 당시에 스피치 관련해서 스피치가 두려운 당신은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라는 베스트셀러를 집필하신 저자님들이셨는데 동종업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명함을 이렇게 건네주시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라면은 이런 분들이 소개해 주신 곳이라면 당연히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했던 곳이 바로 천부르숲의 백가훈 대표님을 만나게 된 거죠. 네, 백가훈 대표님과의 사연도 또 책 속에 소개가 됐는데 이걸 읽고서 되게 감동받았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백가훈 대표님이 23년 동안 수많은 책을 만들었지만 그렇게 완벽했던 출간 기획서 제안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큰일 났네. 이거 완전 제 자랑. 그래서 저 세운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 근데 그 있잖아요. 영어책 어디까지 읽어? 뭐죠? 김민식 PD님. 네.
영어 어디까지 해봤니? 아니요. 아닌가요? 한번 읽어야겠죠. 네. 영어책 한번 읽어봤니? 아, 거기에서 영어책 한번 블로그에 글을 올리신 걸 봤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실 콘텐츠를 만드는 것의 본질은 그분이 생각하시길 자랑이다 이거예요. 내가 이거 콘텐츠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이걸 자랑으로만 쓰면은 이 듣는 사람들이 못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하우를 알려줘야 된다. 그게 실용성인 것 같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이야기에 공감하면서도 계속해서 뭐 완벽하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니까 완벽하다. 이것도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 책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198페이지부터 나오거든요. 뭘 알겠습니까? 이때 당시에도 그렇지만 이 저자로서 제안하는 방법을 사실 알지 못했어요. 저는 막 투고하고 이런 걸 알지 못해가지고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제안서를 잘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이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 정리 스킬이 만들어진 그 과정을 보니까 나의 어떤 인생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말하지 않고서는 이걸 제안을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199페이지에 1스텝부터 7스텝까지 해가지고 인생 그래프. 인생 저는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대표님과 작업을 하면은 한 권 두 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정리 시리즈까지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비전을 담았던 거죠. 이런 내용을 보시더니 이렇게 좀 재밌어 하셨고요. 출간 기획서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 경쟁 도서 분석을 미리 좀 해두고 갔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들이 좀 나올지 그런 예상 질문들을 네. 면접 보듯이 준비를 해가지고 그런 질문 꼭 해주시거든요. 되게 치밀한 분입니다, 복잡한. 생각 정리 콘텐츠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이제 전문가분이시니까 되게 긴장이 돼요. 인생도 들었고 이런 콘텐츠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 정리 최근에 이런 도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말씀해 주세요. A라는 도서인데 그것과 생각 정리 스킬의 차별화 전략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딱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준비를 이미 해가지고 A라는 것의 강점은 이거고 B라는 것의 강점은 이겁니다. 그리고 C라는 것의 강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겁니다. D라는 건 이겁니다. 근데 저는 생각 정리 스킬을 A, B, C, D의 강점만을 모아서 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훗날 이제 소주를 이렇게 한 잔 이렇게 마시다가 완벽한 제안서는 내가 처음이었네라고 하셨는데 그걸 잘 생각해 보면은 좀 준비가 잘 된 거죠. 열정? 네, 열정. 눈빛? 지금도 막 이글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완벽한 눈빛은 처음이었네라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고 이걸 알게 된 계기가 이제 그쵸. 예. 그래서 간절함과 열정, 비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보셨다라고 그쵸. 적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청구로숲 대표님도 그 국정 강사님의 책을 처음 낼 당시가 어떻게 보면은 새로 이제 출판사를 열고 얼마 안 됐을 때 맞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분이 서로에게 정말 은인 같은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책을 내주신 또 은인이시고 또 그 첫 책이 잘 될 수 있게 또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준 또 은인이시고 그래서 우리 백가운 대표님 앞에 잠깐 모시고 인사를 좀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에 잠깐 나오시고요. 사실 이제 저는 항상 기획자의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스태프들이 뒤에서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제작해 주시고 편집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이런 분들의 노고가 사실 제일 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오늘을 빌어서 여러분들이 큰 박수로 소감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구로숲의 백가옥입니다. 이번 책을 만들면서 저도 되게 좀 울컥했던 데가 많은 게 이제 제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 우리 주한 저자랑 만난 게 2016년 8월 3일이에요. 아까 미팅했던 날이 그날 이제 정확히 기억하는 게 우리 딸내미 생일이어가지고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날 만나고 제가 그달 8월 25일 날 청구로숲 출판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구로숲이 나오기 전에 출판 계약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또 저 뒤에 청구로숲 첫 번째 책을 쓴 이현 저자도 와 있고 그 세 번째 책을 쓴 이인복 저자도 와 있고 그게 이제 2016년에 네 권의 책을 냈는데 오늘 그 세 권의 저자가 지금 저랑 같이 있어서 오늘 더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우리 복저자의 그 출판 기획서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걸 보는데 되게 좋았던 게 다른 것도 되게 많지만 굉장히 간절했고 저를 설득시키려는 힘이 굉장히 강했고 또 그 간절함이 그
페이퍼에서 굉장히 녹아났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또 하나는 저도 그만큼 간절했었고, 그래서 저도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 복주한 저자랑 한번 새롭게 그 제2의 도약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진짜 목숨 걸고 책을 만들었다라는 표현은 맞을 거예요. 그 해 이제 2016년 8월에 시작해서 10월 26일 날 이현 저자의 책이 나왔고, 11월 26일 날 이경태 저자 책 나왔고, 임보기 책이 12월 12일 날 나왔고, 다 12월 기억하시네요. 26일 날 이제 복주한 저자의 책이 나온 게 2016년의 상황이었고, 아마 주한이 책이 그날 마지막에 그해 마지막에 나오면서 아마 제 인생에 가장 따뜻했던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냥 그런 거 가지고 좀 안아드리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청그루스 대표님을 볼 때마다 되게 감동적이거든요. 별명도 붙여주셨잖아요. 그 책을 저희가 이제 그 책을 하시는데 항상 오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야근이거든요. 야근이신데 그런 거 전혀 없으시고, 더 놀라운 사실은 새벽 7시에 강의를 하셔도 새벽 7시에도 와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 저자님들이 강의를 하거나 행사를 하시면은 언제든 이렇게 뛰어다니신다. 그래서 책을 알리신다. 발로 뛰어다니면서 별명이 발캐터, 발로 알리는 마케터, 이렇게 저희가. 네, 근데 이 발캐터라는 거가 저는 이 뭔가 알리는 거에 참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대표님께도 많이 배웠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 생각 정리를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버스에다가 이렇게 지면 광고를 달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보다 독자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많이 하지는 않고 있고 못하고 있지만, 초창기 생각정리 스킬 책이 나왔을 때는요, 이건 비밀인데 출간 기념회를 지금은 딱 한 번 하잖아요.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면은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4번? 한 2번, 4번도 많잖아요. 저는 10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 정리 스킬이 나오고 나서 한 달에 10번씩 강연회를 계속 했어요. 거의 1년 동안 10번, 5번, 4번 이런 식으로 줄여가면서도 했지만, 그래서 저자님들을, 우리 독자분들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전략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고, 그러면서 책을 마케팅하면서 알리는 그런 열정을 좀 같이 만들었던 대표님이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네요. 예. 네. 박수 한번. 네. 그래서 발캐터라고 하셨는데, 제가 진짜로 그거를 공감하는 건 뭐냐면, 이제 주한 저자님은요, 어딜 가셔도 책을 가지고 가세요. 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SNS에서 주한 씨가 이제 SNS 포스팅 올릴 때 어떤 분들 만나러 가실 때마다 항상 책 선물을 드리고 책과 함께 사진 찍은 걸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 저도 아주 작지만 조그만 출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자들이 책에 애정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그래서 되게 그 지속력을 가져가면서 자기 책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이게 이렇게 애정을 갖다가 좀 이제 염두에 두고 있으면은 교보문고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교보문고에 갔는데 맞아. 제가 다른 책을 이렇게 보려고 갔는데 옆에서 이 책 좋대, 생각정리 스킬, 이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서 진짜 감동이죠. 예, 남자분들이 이렇게 두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제 제목이 들렸잖아요. 복주한의 생각정리 딱 맞추신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마음 같아서는, 제가 외향적인 성격도 있지만 상당히 좀 내성적인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말 걸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근데 큰일 났다, 이거 안 살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살까? 제가 가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저 생각정리 스킬 복주한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냐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 책 생각정리 스킬이랑 스피치는 이런 내용인데 이 둘 중에 어떤 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했더니, 저는 있고요, 친구는 스킬 읽고 싶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저 따라가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두 권을 이렇게 선물로 드렸어요. 드리고 나서 같이 이렇게 사진도 이렇게 찍고, 그러면 저도 책을 알릴 수 있는 기회고, 그리고 그분한테는 뭔가 이렇게 저자의 어떤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블로그에 또 글도 올려주시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어떤 마케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책을, 자기 컨텐츠에 대한 사실 사랑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애정을 쏟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되게 멋진 분이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204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204페이지에 있는 글은 제가 한번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어떤 사연이냐면, 생각정리 스킬을 내고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을 했는데, 그 어떤 수강생 한 분이 제가
이걸 수업을 듣고 나서 저 엄마의 생각정리 스킬이라는 책을 한번 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출간 기획서를 작성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여기 한번 낭독을 해볼게요. 자, 1, 2, 3, 24, 25, 25층이다. 어느 정도의 높이인지 감안해 보기 위해 창문 아래로 가서 내려다 보았다. 여는 한가한 오후 정 할 일이 없어서 집에 굴러다니는 강냉이를 어그적 씹어먹다가 무심결 내려다봤던 그 창의 높이가 아니었다.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내려다보니 더욱 아찔하게 느껴졌다. 나처럼 마음과 몸이 힘든 엄마들, 이렇다 나를 내세울 꿈이 없어 방황하는 엄마들을 위해 하루빨리 생각정리 스킬을 알려주고 싶었다. 아, 되게 감동적이지 않나요? 네. 실제로 이 사연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생각정리 스쿨을 학원처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독자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이를 좀 낳고 나서 그걸 뭐라고 하죠? 그 병력단절 되셨던 거죠. 그러다가 오랜만에 이제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뭔가 힘을 얻고자 이렇게 했는데 책을 보시고 저희 저자분이 오셨다가 저희 과정까지 이제 들으셨었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쉬는 시간에 저자님 혹시 제안서 쓰는 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다 알려드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알려드렸더니 한 달 정도 있다가 저한테 뭔가 메일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었어요. 근데 제목을 보는 순간 이거 읽으면 큰일 났다. 제안서래요. 근데 제목이 엄마의 생각정리. 그래서 엄마의 생각정리 스킬이라는 책을 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는 순간 왠지 설득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시리즈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여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읽어봤는데 이렇게 프롤로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정리 스킬을 대한민국 어머니분들에게 좀 전달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과 열정이 좀 느껴져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직접 만나자고 제안을 드렸어요. 근데 만났는데 제가 딱 보자마자 만나고 한 2마디 정도 나눠보고 왜 이거 쓰고 싶으신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책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낼 수 있다면 대표님께 말씀을 드려야겠다. 왜 그랬냐면은 그 눈빛 간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왠지 막 예전에 막 그 제가 생각정리 스킬을 냈을 때 어떤 그 간절함 있잖아요. 그분한테도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책을 쓰시면 비록 지금 처음 시작이시지만 같이 책을 열심히 만든다면은 만들 수 있겠다. 대신 공동 저자가 아니라 그분을 저자로 세워드리고 내가 만약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좀 이렇게 보태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한번 같이 해보자 해서 그거를 대표님께 메일로 전달을 했어요. 이제 저한테 책임이 없는 거죠. 대표님 이거 엄마의 생각정리 스킬이라는 게 있는데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감동을 받았다네 막 이러시면서 독강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다시 이게 와가지고 저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분의 간절함과 열정이 있다면 믿습니다. 이거 한번 내서 엄마들한테 도움이 되는 생각정리 스킬 냈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했더니 한번 같이 해보자고 해서 흔쾌히 또 이렇게 계약을 해주셨어요. 와, 그 사례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되게 감동받았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남지 않아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을 좀 Q&A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카톡 플러스 친구? 네, 저희 핸드폰을 좀 갖다 주시면 그 전에 좀 이렇게 음성으로도 말씀해 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좀 답변도 드리고 할게요. 저희 질문을 이제 정리해서 주셨다고 합니다. 혹시 아직까지 못 보냈는데 너무 아쉽다 이러면 이따가 손 들고 또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몇 분 이야기 해볼게요. 예. 서미성님. 나만의 콘텐츠로 먹고 살기 위해서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하거나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잠시만요. 이거 볼게요. 취미를 위한 콘텐츠 제작과 생존을 위한 콘텐츠 제작은 다를 것 같습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뛰어넘을까요?
저는 책에도 썼지만 이야기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생존을 걸고 했는데 사실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는 것 자체가 생존을 저처럼 걸고 하실 필요는 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재미있고 취미 삼아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다가 거기에서 이제 잘하는 부분을 발견하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들이 좀 열리지 않을까요? 일단 취미로 이제 시작을 하시다가 가시면 되는데 이 간극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계속 꾸준히 반복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하는 게 좀 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하고 멈추지 마시고 계속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심스럽게. 콘텐츠 제작의 목적이 사람들의 호응과 반응에 기대어 자신의 목소리의 관점과 흔들릴 때 고민은 없을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네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저는 생각 정리 스킬이라는 콘텐츠, 그러니까 이번에 책의 컨셉이에요. 1탄과 2탄은 제 컨셉이 제 사례가 거의 안 들어가는데 저는 해봤으니까 제 경험으로 주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처음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 정리 스킬 하면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충분히 그것을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요즘 들어서 좀 힘들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하면 할수록 이제는 누군가가 원하는 생각 정리 스킬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소통에 대한 강연인데 얼마 전에 책을 내셨던 이민호 작가님께서 저자님께서 이번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스피치에 관련된 그 강연을 IT 회사 가니까 보통 소통 이러잖아요. 소통 알고리즘 특강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제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공감 많이 했거든요. 생각 정리 스킬인데 오늘도 오전에 이제 강의를 하고 왔는데 강의를 하는데 거기서 제목을 어떻게 붙여주셨냐면은 스마트한 생각 정리로 인해서 업무 성과 제고 이렇게 딱딱한 어떤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흔들릴 때 고민이 없을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건 이제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 이야기를 좋아하는 팬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분들한테는 내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듣는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그런 콘텐츠가 있다면 그분들에게 맞춰서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속성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생각정리 시리즈 4권도 나오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 쓰면서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게 하면서 허리 디스크가 왔어요. 이 책을 쓰면서 막 주말에 예를 들어서 보통 1시에 글을 쓰면은 보통 이렇게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1시간 이렇게 써야 되는데 몰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새벽 4시까지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생활들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알게 돼가지고 4번째 책은 글쎄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건강도 좀 회복이 되고 요즘에 재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활하고 또 필요하다면 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좀 저한테는 이제는 생각정리 시리즈는 모르겠네요. 4번째는 엄마의 생각정리 스킬 같은 그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파생돼서. 네. 그리고 저희 카톡이 사라져서 잠시만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선물이라고 적혀있는 분들이 지금 질문을 읽어주셨던 4분 중에 네. 아이들이 하나예요. 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또 질문을 열심히 남겨주셨던 분이 이제 서미성님이라고 하는데 한번 손 들어주실래요? 네, 저희 선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중에 안 가지고 계신 책이 있으신가요? 중간에 스피치 없어요. 스피치. 역시 국저자님의 책을 선택하셨습니다. 네, 해주셨고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질문을 좀 많이 받아보려고 했는데 그 이상 질문이 들어온 게 없으셔서 저희가 현장에서 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국저자님한테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 있으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거는 조금 이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제가 생각정리 스위치에서는 뮤지컬 학과를 나왔다고 들었는데 네. 오늘 청소년 학과를 나왔다고 들어서 학력이죠? 막 이런 생각이.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궁금해서 어떻게
군대 가기 전까지는 뮤지컬 학과에 들어갔다가요. 네. 군대 가서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청소년 지도학과가 학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과를 하게 되면서 나머지 생활은 학교에서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졸업했어요. 08학번인데 18학번. 전 거짓말을 안 했습니다. 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 책을 그 1000권을 읽으셨다고 예. 책에 돼 있는데, 그러니까 1000권을 읽을 때까지 콘텐츠 소비자에서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삶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본인의 삶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책에서도 이제 제가 1장에 언급했던 내용이네요. 예. 소비자였습니다. 원래는 책 읽는 걸 좋아했는데, 콘텐츠 크리에이터 관점에서만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은, 예전에는 다방면의 책들을 즐겨 읽었어요. 뭐 인문서, 철학, 그리고 소설, 시, 되게 감성적인 어떤 사람이어서 에세이 많이 읽었는데, 이젠 콘텐츠를, 특히 생각정리 스킬이라는 콘텐츠를 알려야 되는 입장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된 혹은 비슷한 그런 류의 책들을 계속해서 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거를 내 삶에 접목시켜서 내 삶에 대한 어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다면, 지금은 어떤 정보와 어떤 지식을 바라볼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콘텐츠를 잘 알릴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고, 이거를 콘텐츠에 가치가 있는 내용일까? 이런 어떤 기준들도 생기는 것 같고, 보는 눈들이 좀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예전에는 삶 속에서 적응을 했다면 그 내용들을, 지금은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관점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콘텐츠를 대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뒤쪽에. 네. 3년 전에 국정 용사님을 이제 강의에서 들어봤었는데, 그때 약간 통통하셨는데 지금 워낙 멋있어지셔서 궁금한 건데, 사실 어떤 꿈을 이룰 때 절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절제를 잘 못해요. 그래서 아까 운동했을 때 궁금한 건데, 운동 3시간 하는 거와 더불어서 먹는 것도 절제하는 게 힘들었을 텐데, 예. 그걸 어떻게 절제하셨는지 그 이야기 좀 그냥 했던 것 같은데요.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이제 프로필 사진 찍으러 했는데, 그때 청구루 숲에 작가님들도 좀 계셨고, 저자님들, 강사님들 다 이렇게 앉아있는 자리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쌈 같은 거를 막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절제가 아니라 이거는 음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목표를 이루고 나서는 많이 먹었는데, 그냥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뭐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의지라고 해야 될까요? 예. 죄송해요, 답이 이래서. 그냥 하게 됐어요. 예. 네, 예. 네. 질문 주세요. 이 책의 얘기인데요. 네. 그냥 했다고 하셨는데 누구나 다 하다가 이렇게 오늘 안 해도 되겠지, 내일부터 다시 해야지, 이럴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네. 고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어떤 고비를 생각하고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분명히 그걸 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 고비를 생각하면서 넘기지 못하고 맨날 주저하는 아줌마니까 네. 이렇게 자꾸 주저왔는데, 그럴 때 어떻게 했는지. 제가 그냥 했다고 해서 죄송해요. 왜냐면 제가 같이 운동하는 분이 일단 운동 만약에 할 거면 그냥 해 이렇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어서 그냥 하고 그냥 끊었는데,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원래 책에 쓰려고 했어요. 근데 그냥이라는 말인 줄 알았었는데 잘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더라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게 그냥이 되려면은 그거에 맞는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정립이 돼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내가 10년 전까지, 좀 민망하긴 한데 20살 때 30살이 되면은 이병헌처럼 몸짱이 될 거야 라는 그때 당시의 목표를 항상 일기장에 언젠가 이걸 적었는데, 이게 마감이 이제 30살 정도가 되니까 딱 다가온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그맘때쯤에 이제 저는 다 정리를 했어요. 에버노트에다가 날마다 읽은 거, 아까 전에 책 보여드렸지만은, 책을 읽을 때도 그냥 읽는 것보다는 그거를 내가 읽었다라는 리스트를 남겨두면은 그게 계속 눈으로 확인하는 거잖아요, 가시화가 돼서. 그래서 그냥 행동을 하되 정리된 어떤 생각, 그죠? 생각이 정리된 그냥 행동으로 이제 옮기는 어떤 그런 패턴이 나름대로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대체로 모든 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단점은 다 알고
단점을 어떻게 바꿔야지 하는 게 좀 어렵기도 한데 예.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린 나이에서부터 단점을 발견해서 이렇게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게 되게 빠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학창 시절부터 이런 꿈이나 목표에 대한 이런 게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은 뭐 이런 계기로 되신 건지가 어떤 학창 시절부터 이렇게 목표가 정확하게 있으셨는지 그게 궁금하고 단점을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으로는 바꿔야겠다를 잘 실천하셨는지. 이 책에서 만약에 그 부제를 바꾼다면 전 하고 싶은 일을 반드시 해내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겠죠.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장기자랑 시간에 갔었는데 한 레크레이션 강사가 무대 위에 올라와서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목표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이 콤플렉스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게 지금은 그냥 못합니다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뮤지컬과였는데 뮤지컬과 1학년 때 그 친구들 막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 동기 중에 형들이 좀 많았어요. 직구준 형들이. 근데 제가 MC가 되고 싶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오프닝 그 OT 때 이렇게 올라가서 MC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MC를 막 이렇게 보는데 보고 있는데 밑에서 형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고 재미지도 않고 의미도 없고 계속 너 내려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크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친구한테 가가지고 막 울면서 나 어떻게 살아. 그때가 이제 아버지 한참 돌아가시고 나서 나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로만 먹고 살고 싶었는데 레크레이션 강사도 이제 못할 것 같아. 그랬더니 친구가 길이 있을 거야 걱정 마 하면서 책을 막 읽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처가 굉장히 컸던 것 같고 그게 콤플렉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보이시는 분들도 보이실 거예요. 제가 완벽한 그런 모습들을 추구하는 것은 그만큼 제가 부족하다는 걸 그만큼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해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들이 드는 것은 제가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저는 계속 거울 보기처럼 하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배우를 했었잖아요. 배우 역할을 하면은 항상 그런 걸 시켜요. 저의 단점을 들여다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학습되고 막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거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고치지 않으면 뭔가 제 인생에 있어서 이게 길이 없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런 간절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정리되지 않은 채로 말씀드렸는데 전달이 됐나요? 네, 되게 진정성 있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주한 강사님의 좀 간절함이 느껴져서 지금까지 왔던 길이 사실 되게 힘든 길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특히 SNS에 버티는 거다라고 적었던 그 글을 보고 제가 여기 오면서 또 가슴이 좀 짠했었거든요. 네. 이게 책에 제가 안정기라고 적었어요. 좋은 점 3가지 해가지고 콘텐츠 크리에이터 안정기에 접어들면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진짜 기억력이 안 좋은 게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책 썼으니까 이걸 가지고 대본으로 만들어서 강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계속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제가 제 책인데 되게 웃긴 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시 읽었어요. 제 책을. 그래서 뭘 전달해드려야 되지 막 너무 막 이렇게 밑줄 치면서 그러다가 이 안정기라는 단어가 도대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쓰긴 썼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거 버티기였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신의 목표로 세웠던 3권의 책의 마지막 권을 낸 되게 의미 있는 날이면서 또 그 부담을 또 내려놓는 또 그런 날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가슴 벅찬 날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곡주한 강사님은 조금 더 가슴 벅차게 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책 좀 앞으로 이렇게 들어주실래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우리가 생일 아니지만 우리 생일 축하 노래 다 알죠? 생일 축하 이거를 출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서 출간 축하 송을 한번 불러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분 좋으시죠 지금? 화장품 없죠?
이렇게 책 들으시고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서 발랄하게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강사님의 얼굴을 담고 저는 예. 여기 계신 분들의 또 얼굴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혹시 초상권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책으로 얼굴을 가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하나, 둘, 셋, 넷 하면 여러분들이 주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주간 축하합니다. 주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공주한 강사님. 주간 축하합니다.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생각 정리 스킬과 스피치는 지금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콘텐츠 중심의 어떤 강의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 오늘도 오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이렇게 제 이야기로만 채운 적이 거의 없어요. 자신 있어 보이지만 사실 자신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항상 불안하고 그래가지고 혼자 설 수가 없으니까 제가 특별히 요청드렸던 거고 한데 지금도 좀 그래요. 이상하게 이거를 이렇게 세상에 냈잖아요. 냈는데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과 달리 굉장히 저는 애정이 참 많이 가고 불안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제 인생이다 보니까 미완성된 이야기를 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균형이 자꾸 안 맞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스킬이랑 스피치랑 이렇게 보면서 좀 이렇게 힘을 좀 냈거든요. 여러분들 이 기획력에 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강연은 여기서 마치고 또 글도 여기서 마치지만 앞으로 제 삶 속에서 생각 정리 더 진정성 있게 열심히 해서 더 완성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선물이 사실 책 3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강연 들으시고 소감 한마디 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그럼 저희가 선물로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읽어보시죠. 맞아.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네. 아직도 한 권 남았으니까. 네, 역시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두서없지만 정돈되지 않은 이야기로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진짜 마인드맵이라는 이런 그런 컨텐츠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툴을 알고 나서 정말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가 원래 사회자로서 이제 레크레이션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몰랐어요. 저는 이제 가장 또 제가 활용을 많이 했던 게 이제 자기소개할 때 처음에는 이제 청자에 대한 언급을 하고 그다음 저의 전문성 얘기하고 뭐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처음에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한 거예요. 뭐 어떤 축제가 있으면 자 우리 뭐 2018 어느 축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달라진 거죠.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세련되게 제 직업을 활동하고 있어서 심지어 몸값도 올랐습니다. 네, 그런 또 비하인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또 이렇게 또 좋은 책도 많이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SNS에 충분하게 많이 홍보하면서 우리 복병 가들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있어가지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손을 번쩍 들어주셔가지고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하면 되는 거죠? 네. 예. 보통 밖에 나가서 저를 소개할 때 여기 또 아시는 분도 아시지만 저는 82학번 같은 82년생 이종섭이라고 합니다. 예, 82학번이 아니고 82년생이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내 아이 아빠예요. 네, 되게 애국자죠? 네. 저는 제가 이렇게 한 번도 따로 식사를 한 적이 없지만 이제 그 한 번 4시간짜리 입문반이라는 생각정리 스킬을 처음 배웠었고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그 북주환 강사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 기회를 통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울컥한 마음이 또 들었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안에 이제 질문을 사실 드리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하고 싶은 것을 해내는 힘이 기획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사실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건 여기 계신 분들, 나의 숙제가 아닌가, 그런 또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사이의 것들을 하나씩 채워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미완성이라고 말했지만, 그 미완성 자체가 우리한테 또 의미가 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더 많이 애착이 가고, 오늘 너무 이렇게 참 은혜의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예, 너무 기분이 좋고, 이따가 꼭 한번 안아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백 대표님께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건, 저는 아빠의 생각 정리 스킬을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분들 자기 어필을 확실히 하셨습니다. 지금 책 두 권 중에 어떤 책 드릴까요? 있으니까 이걸로. 네. 마지막 한번 두 분 안 되겠어요. 가위가위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한번 번쩍 들어주시고요. 두 분, 자, 가위가위보. 두 분이 참으신 거니까 이쪽 이기셨죠? 나오세요. 혹시 이 책 가지고 계신가요? 네. 선물하시면 되겠네요. 가장 소중한 분에게. 네. 저는 이제 직업적으로, 사실 직업 먼저 말씀드리자면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가장 딱딱하고 어떻게 보면 고지식한 직업인데, 제 직업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이제 복주환 강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직업이 기획력이라는 게 많이 이제 부족할 수 있는 직업인데, 이제 요즘에 기획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뭐 정치인 분들도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를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었고, 사실 그런 와중에 제가 좀 몸이 아프게 돼서 좀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좌절을 하게 됐었는데, 그 와중에 제 색깔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골똘히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 정리 스킬을 다시 읽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획력도 보게 됐고,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이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뭔가 이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 때마다 이제 복주환 강사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이제 앞으로 이 책을, 그 기획력이라는 책을 통해서 좀 색깔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제가 대중공포가 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손을 번쩍 들고 아까 전에 제발 이기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나와서 말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좀 터닝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완벽함을 말씀 주셨는데, 미안해서 완벽함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그게 그 자체가 완벽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이제 끝날 때 되니까 부흥회가 된 감정. 이렇게 간증의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네요. 여러분들 책의 마지막 에필로그 제목 한 번만 봐주세요. 오늘 이제 돌아가시면서 다 함께 그 한마디를 읽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뭐라고 적혀있냐면, 나는 내가 나일 수 있는 일을 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내가 나일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멋진 꿈을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나는 내가 나일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책을 또 아까처럼 이렇게 가슴팍에, 얼굴이 이번엔 나와야 되니까 가슴에다 이렇게 하시고, 어디 쪽으로 갈까요? 네. 그 양옆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가운데로 좀 최대한 모여주셔야 나오거든요. 최대한 모여주세요. 그리고 얼굴
이 사진이 많이 쓸 예정이라서 얼굴을 꼭 가려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얘기했습니다. 마음대로 쓸 거예요. 네. 네. 여러분, 네, 예쁘게 하시고요. 네, 뒷줄에 계신 분들 조금 동작을 크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조금 더 밝게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국정원사님 사인회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가시는 길에 국정원사님과 사진도 찍으시고 인사 나누시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장.